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부자입니다. 오늘은 식품 가공 기능사 요점 정리 12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식품 가공 및 기계라고 하는 그 과목의 마지막 순서 5번째 축산식품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축산식품 가공 중 첫 번째 육류의 가공입니다. 육류의 가공 특성은 자, 근육의 사후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후 경직. 경직이 해소될 때 근육 안에서 ATP의 분해, 근육 pH의 강화, 단백질의 가수 분해가 일어난다. 사후 변화할 때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숙성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류를 어? 온도 및 습도 등이 조절된 실내에서 저장하여 육질을 향상시키는 조작으로 연해지고 맛도 좋아진다. 숙성을 시키면 연해지고 맛도 좋아진다. 기억하시고요. 자, 보수성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수성. 자, 물리적 처리를 받을 때 수분을 잃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 보수성. 자, 이것은 육색 부드러운 정도, 다즙성 및 육가공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보수성이 육가공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유화성입니다. 유화성. 근육, 지방, 탄수화물, 무기염료, 수분 및 기타 첨가물이 혼합된 이 유가공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죠? 유중수적형이다. 이 뜻입니다. 유중수적형. 자, 다음은 결착력입니다. 결착력. 이건 동물의 종류. 자, 결착력이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동물의 종류와 연령과 근육의 부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수성과 유화성이 높은 신선육일수록 지방 함량이 적을수록 결착력이 크다.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옵니다. 자, 결착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이제 보수성과 유화성이 높은 신선육일수록 지방 함량이 적을수록 결착력이 크다. 이것도 시험에 따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착력이라고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겔화 특성. 자, 근육 단백질은 가열에 의해 응고되면 졸 상태에서 겔 상태로 수축하고 섬유로 수축되어 보수성이 감소한다. 이 뜻입니다. 즉, 고기를 굽거나 삶거나 그럼 육즙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오고 하도 수분이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이 보수성이 없어진다. 이 뜻입니다. 다음 육가공품의 분류 및 공정입니다. 자, 단미식품이라는 말이 있어. 단미식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햄, 베이컨 등 대형육을 그대로 쓰고 세절하지 않으며 보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즉 햄도 통고기, 베이컨도 잘린 채로 그죠? 대형 고기를 그대로 쓰는 거죠. 자, 연육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육 제품. 소세지, 햄버거가 여기에 속하면 즉 고기를 막 갈아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육 제품은 소세지, 햄버거가 여기에 속하며 세절 및 혼합 처리가 되고 결착력이 중요하다. 그죠?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로 따로따로 나가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게. 연육 제품 같은 경우에 결착력이 중요하다. 당연히 뭉쳐야 됩니다. 그죠? 뭉쳐야 됩니다. 다음에 염지. 이제 영어로 큐어링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간 먹이기라고 합니다. 간 먹이기.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염지, 큐어링, 간 먹이기는 훈 제품이나 샘유 등을 가공할 때 식염 외에 질산염, 설탕, 조미료, 향신료, 축합, 인산염 등을 첨가하는 것을 이제 보통 염지라고 얘기합니다. 염지. 이 염지 속에는 설탕도 같이 들어간다 그 뜻입니다. 자, 염지의 효과 엄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엄청 시험에 염지의 효과 고기의 방부 및 보존. 고기의 방부 뒤에 뭐 이런 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써놓은 거니까 읽어만 보세요. 자, 염지의 효과 첫 번째 고기의 방부 및 보존. 두 번째 육색의 발색 및 고정.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있는 색을 더 발색시킨다. 그 다음에 있는 색을 나중에 끓인다든지 찐다든지 해도 없어지지 않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고정시킨다. 우리가 소세지나 햄을 후라이팬에 구웠다고 해서 그 소세지의 빨간색이 없어지지 않죠. 그죠? 하지만 빨간 소고기를 후라이팬에 구우면 다 갈색이 됩니다. 그죠? 그 뜻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초산염이다. 이 뜻입니다. 자, 세 번째, 고기의 보수성과 결착성. 보수성과 결착성에 영향을 준다. 네 번째, 고기의 풍미를 증산시킨다. 풍미. 다섯 번째, 염용성 단백질의 용해성을 증진시킨다. 이 뜻입니다.
염용성 단백질의 용해성을 증진시킨다. 이 5가지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염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습연법, 검연법, 염지촉진법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습연법입니다. 습연법. 염지액에 침지하는 거. 말 그대로 그죠. 습연법이니까 염지액에 침지하는 방법.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품질이 균일하다. 그죠. 생각해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건염법입니다. 염지제를 식육에 직접 바른다. 그죠? 바른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품질이 불균일하다. 그죠? 아까랑 비슷한 얘기죠. 염지촉진법이 있습니다. 염지액을 주사하는 거예요. 염지액 주사법, 텀블링법, 마사징법. 요 3가지가 보기로 시험에 나옵니다. 염지촉진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훈연입니다. 훈연. 목재를 불완전 연소시켜 연기를 식품에 부착시키는 것을 훈연이라고 하는데, 훈연의 효과는 외관을 좋게 풍미를 향상시킨다. 이게 훈연의 효과고, 훈연의 목적은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거 훈연의 목적은 방부성과 지방의 변화를 방지시킨다. 보존성을 높인다. 육색의 발색을 향상시킨다. 풍미를 향상한다. 산화를 방지한다. 이거 반드시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훈연하는 방법에는 열훈법과 배훈법과 액훈법, 전훈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열훈법, 배훈법, 액훈법, 전훈법. 자, 훈연제는 수지의 함량이 적고, 그죠? 이거 기억하세요. 수지의 함량이 적고, 진물 얘기하는 거예요. 함량이 적고, 향기가 좋으며, 향기가 좋아야 되는데 적당히 좋아야 됩니다. 향나무 절대 안 됩니다. 방부성 물질의 발생량이 많은 것, 그죠? 당연합니다. 자, 훈연제 종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미생물 증식 억제할 때 뭐 이런 게 쓰고, 발색 효과는 이런 게 쓴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하여튼 내가 써놨으니까 읽어만 보시고요. 일단 그 훈연제로 쓸 수 있는 나무 종류가 참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떡갈나무, 벚나무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뭐 단풍나무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향나무는 훈연제로 쓰지 않는다. 왜? 향이 너무 강해서 쓰지 않는다.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식육 가공품입니다. 식육 가공품 중에는 이제 소세지류가 있죠. 소세지류, 햄류, 베이컨류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자, 소세지류는 육 함량이 70% 이상, 전분이 10% 이하일 것. 시험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꼭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세지랑 햄이 이게 비슷합니다. 소세지는 육 함량이 70% 이상이고 햄은 육 함량이 75% 이상입니다. 소세지는 전분 함량이 10% 이하여야 되지만 햄은 전분 함량이 8%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소세지류는 이제 제조 공장이 원료육을 절단하고 간모기기를 하고 고기를 갈고 그다음 연합을 하고 충전을 하고 건조, 훈연, 가열, 냉각, 포장 이 순서입니다. 이것만 보시고요. 자, 고기 갈기를 할 때 마찰 온도에 10도씨 정도 올라가면 지방이 분리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고기 갈기할 때 10도씨 이상 올라가면 지방이 분리되기 때문에 결착력, 보수력이 감소를 해.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얼음이나 얼음물을 넣고 조금씩 갈아주는 방법을 쓴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나와요. 자, 연합하는 방법은 이거 시험에 또 따로 엄청 나옵니다.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이제 교반을 할 때 사용하는 기계는 어떤 기계를 쓰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사일런트 커터입니다. 사일런트 커터.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일런트 커터. 보수력과 결착력이 나쁜 경우 전분을 넣어준다. 이게 뭐 보조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이거 시험에 또 엄청 나옵니다. 스토퍼라고 하는 건데 그 충전기라고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충전기라고 나오지 않고 보기가 스토퍼라고 합니다. 스토퍼. 그러니까 소세지를 만들 때 그 충전할 때 쓰는 기계가 어떤 기계를 쓰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케이싱이라고 하죠. 스토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기계를 꼭 기계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섞을 때는 사일런트 커터를 사용하고 충전할 때는 스토퍼를 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햄류입니다. 햄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햄류는 육 함량이 75% 이상, 전분 함량이 8% 이하인 것. 자, 제조 공정은 읽어보시고요.
자, 간 먹이게 할 때 소금, 아질산염, 설탕, 향신료 등을 섞어서 만든 염지제. 섞어서 만든 염지제를 바르는 거죠. 간 먹이게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소금 빼기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소금 빼기 할 때 그 염지제를 10 내지 15도씨의 물에 염지육을 담고 염분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지제를 바른 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염지제를 발라서 간 먹이기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염지제를 씻어낸다 그 뜻입니다. 씻어낼 때 10 내지 15도씨의 물에 염지육을 담근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베이컨류입니다. 베이컨류. 베이컨류의 제조 공정 읽어보시고요. 베이컨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훈연입니다. 훈연. 베이컨은 훈연을 냉훈법을 사용한다. 시험에 나옵니다. 베이컨을 만들 때 훈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냉훈법. 지금 서늘한 데에서 이게 연기를 쐬인다 뭐 이 뜻이죠. 그죠? 근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 너무 뜨거운 데서 훈연을 하면 지방이 질질 흘러서 다 이제 맛있는 게 다 없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냉훈법을 쓰는 저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냉훈법은 지방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컨의 훈연 방법은 냉훈법을 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유의 가공입니다. 자, 우유 가공의 특성은 우유의 성분은 수분이 88%,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외 비타민, 그중에 지용성, 수용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효소 등 여러 가지 미상 성분으로 구성된다. 완전 식품이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유의 주성분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다.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유의 주성분은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이다. 자, 우유의 신선도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이제 자비법이라는 게 있고 알코올 시험법이 있고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비법은 가열한 다음에 물을 가여 응고물의 유무를 검사하는 거고 알코올 시험법은 70%의 에탄올을 처리해서 우유가 응고하는 정도를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은 보통 유가공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간접적 세균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유에 가공을 할 때 신선도를 검사하는 방법 중에 자비법, 알코올 시험법,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이 있는데 그 중에 메틸렌블루 환원 시험법은 간접적 세균수를 측정할 수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험법 중에 산도 검사법도 또 있어요. 이게 적정 산도는 0.14에서 0.18이다. 이게 우유의 적정 산도가 이제 pH가 6.6에서 6.7이죠. 이거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유의 검사법은 이제 밥콕법이라는 게 있어요. 밥콕법. 이게 이제 한글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옵니다. 이게 밥콕법. 지방 함량을 검사할 때 밥콕법을 사용한다. 이 시험에서 몇 번 봤어요, 제가. 자, 우유의 가공 종류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유, 연유, 분유, 아이스크림, 뭐 기타 등등 뭐 있는데 자, 시유라고 하는 건 착유한 원유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살균 또는 멸균한 것. 그대로 멸균한 것. 시유라고 하죠. 자, 연유는 우유의 수분을 증발시켜 약 3분의 1 정도로 농축한 것. 그죠? 연유라고 합니다. 연유. 자, 분유에는 이제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조제분유라고 했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종류만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원유 탈지유를 그대로 또는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수분을 5% 미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전지분유가 뭘까요?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한 거. 해서 이제 분말한 것. 탈지분유는 탈지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한 것. 가당분유, 원유에 당을 첨가하여 분말한 것. 혼합분유,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 등을 이제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든 거. 조제분유. 보통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먹이는 그 분유. 그게 조제분유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성분과 흡사하게 제조한 것이 조제분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아이스크림은 이제 원유, 분유, 가당, 연유 등을 주 원료로 하여 달걀, 설탕, 향료, 유화제, 안정제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하여 제조한 유가공품을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자, 아이스크림에 안정제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정제하고 뭐 오보론, 교동장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 이건 버터지.
안정제랑 오버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수분과 함께 겔 형성을 하여 많은 양의 물과 결합함으로 저장 중에 빈결정 현상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며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제품의 균일성을 유지하며 녹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굉장히 길어서 천천히 읽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아이스크림엔 안정제를 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오버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아이스크림의 조직감을 위해 공기를 주입하는 것을 말한대.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80에서 100% 사이 이렇게 나와 있어. 아이스크림 조직감을 위해서 공기를 100% 주입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하여튼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버터입니다. 버터는 크림 안에 있는 유지방을 분리하거나 발효시킨 것 또는 이에 식품 첨가원을 가하여 가합한 것. 이게 버터다 이거죠. 유지방이 버터가 되는 거죠. 유단백이 치즈가 되는 거죠. 카제인, 그죠? 자, 버터는 이 교동이라고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교동. 자, 기계적으로 크림을 운동시켜 지방구에 충격을 주는 것을 교동이라고 하는데 지방 입자가 서로 부딪혀서 알갱이로 뭉친다. 교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동기를 많이 쓰죠. 교동장치.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느냐면 교동장치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교동장치 1분에 30회전 40에서 50분간 이게 501 아닙니다. 이거 잘못 썼습니다. 40분에서 50분간 이게 시험에 그 보기로 엄청 나옵니다. 시험에. 자, 교동장치는 1분에 30회전 40에서 50분간 실시한다. 자, 크림의 온도는 여름에는 8에서 10도, 겨울에는 12에서 14도씨. 이거 기억하시고요. 연압. 버터를 잘 이겨서 지나친 양의 수분을 제거하고 첨가한 소금이 고루 분산 및 용해가 되게 하여 치밀한 버터 조직을 만드는 작업을 연압 작업이라고 한다. 그냥 기억만 하세요. 자, 다음은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는 것은 원유, 크림, 유가공품 등의 젖산균, 레닌 등의 단백질 응유 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카제인을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한 다음 가염 및 가압 처리하여 제조한 것을 치즈라고 한다. 그냥 한번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치즈에 있어서 젖산 발효는 1 내지 3%의 젖산균을 원유에 접종한다. 자, 응고라고 하는 것은 레닌 용액을 넣고 40에서 45도씨에서 30에서 40분간 응고시킨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초록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못 칠했어요. 자, 소금 넣기. 치즈의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고 수분 함량을 조절하며 과도한 젖산 발효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소금 넣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치즈는 다 짜죠. 자, 치즈에 있어서 젖산 발효와 응고와 소금 넣기 세 가지 꼭 한번 몇 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알 가공입니다. 알, 계란의 특성 다 압니다. 자, 계란은 모든 종류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메티오닌, 시스테인과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다. 시험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한번 기억해 두세요. 메티오닌, 시스테인. 자, 난백은 전체 난의 60%를 차지하고 난황은 전체 난의 30%를 차지한다. 이 30% 속에는 인지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황 속에는 인지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자, 달걀의 가공 특성은 이제 응고성, 유화성, 포립성, 거품을 내는 거죠.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달걀의 가공은 식용란, 동겨울란, 액상란, 마요네즈, 건조란, 피단, 훈연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자, 마요네즈는 난황의 유화력을 이용하여 식용유에 식초, 겨자가루, 후춧가루, 소금, 설탕 등을 혼합하여 유화시킨 것을 마요네즈라고 하고 이 피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 껍질 외부로 조미 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킨 것. 침투시키는 방법은 이제 침지법과 도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피단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를 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꽤 길게 녹화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단 식품 가공 및 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5번 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는 대로 천천히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자였습니다.